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개의 암석 조각들이 천천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은 밀집된 장애물 구역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거대한 부피 속에 널리 퍼진 물질의 조용한 고리입니다. 모든 소행성을 합쳐도 우리 달보다 작을 것입니다. 우주선은 충돌 없이 쉽게 통과합니다. 이것은 행성이 형성되지 못한 곳, 조립이 중단된 곳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관찰 기록, 우주선 데이터,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측정을 통해 이 우주잔해지대를 탐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01년 1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의 천문대에서 천문학자들은 작고 느린 빛의 점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 물체는 고정된 별들에 대해 표류했습니다. 밤마다 그것의 위치는 약간씩 변했습니다. 관측자들은 그 움직임을 주에 깊게 추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물체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예측된 간격과 일치하는 경로를 따랐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곳에서 사라진 행성을 기대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중에 세레스라고 명명된 작은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의 천문대들이 더 많은 그러한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각각은 추적되고 기록되고 증가하는 카탈로그에 추가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관측자들은 밤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쓴 로그에 날짜, 시간, 겉보기 밝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별에 대한 각 물체의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물체의 수가 수십 개, 그 다음 수백 개로 증가함에 따라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천체들은 태양으로부터의 공유된 거리 대역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소행성대라고 불릴 것을 정의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사진 건파는 더 긴 노출과 더 효율적인 검색을 허용했습니다. 몇 시간 강역으로 촬영된 건파는 프레임 사이에서 약간씩 이동하는 희미한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자와 현미경으로 이러한 변위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궤도 요소를 계산했습니다. 천문 회보에 발표된 결과 천체력은 증가하는 물체 집단을 확인했습니다. 각각은 안정적이고 계산 가능한 경로를 따랐습니다. 소행성대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측에 의해 뒷받침되는 문서화된 구조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광시야 망원경과 전자탐지기를 사용한 전용 탐사가 이 카탈로그 작성을 가속화했습니다. 스페이스워치와 같은 프로그램과 나중에 지구 근접 천체 탐사는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했습니다.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광원을 식별했습니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초 사이에 수만 개의 추가주대 소행성이 기록되고 처리되고 보관되었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후속 관측으로 정제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전체 분포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전천 탐사와 우주 기반 천문대가 소행성대 집단의 균일한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데이터는 물체의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합된 질량이 지구의 달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킬로미터 크기의 천체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극도로 컸습니다. 이 검증된 데이터 세트로 구축된 수치 모델은 우주선이 특정 소행성을 향해 의도적으로 조준되지 않는 한
상당한 크기의 물체 근처를 지나가지 않고 소행성대를 횡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기 단계는 팔레르모 천문대와 베를린 천문대와 같은 개별 천문대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야간 관측에 세심한 손으로 쓴 로그를 유지했습니다. 각 항목은 태양계의 새로운 지도에 작은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은 편지, 천체력, 관측 노트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방법과 명명법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이제 현대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역사적 기준선을 형성합니다. 20세기에 국제천문연맹과 국립천문대와 같은 조직들이 명명법, 궤도 요소, 출판 관행을 조정했습니다. 소행성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국제천문연맹의 역할은 일관된 틀을 제공했습니다. 새로 기록된 각 물체가 과거 및 미래 측정과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행정적 연속성은 흩어진 관측을 일관되고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로 전환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천문연맹에 후원해 운영되는 소행성 센터는 소행성 관측을 위한 중앙 집중식 교환소 역할을 합니다. 지상 기반 탐사, 우주 임무, 개별 천문학자들이 위치 측정을 제출합니다. 이것들은 처리되고 검증되고 업데이트된 궤도 솔루션에 통합됩니다. 나사, 유럽우주국, 국가우주 프로그램과 같은 기관들이 자금 지원, 기기, 임무 계획을 통해 이러한 탐사를 지원합니다. 그들의 기여는 소행성대를 고립된 발견 세트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로 변모시켰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 조사의 첫 번째 단계는 겉보기의 빈 지역이 어떻게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점차 그 내용을 드러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행성대는 단일 극적인 발견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증거의 느린 축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움직이는 점, 그 다음 또 다른 점, 그 다음 수천 개. 각각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조심스럽게 추적되었습니다. 기록은 인내심 있고 반복적인 측정이 어떻게 분산된 구조가 노이즈에서 나타나도록 허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또한 대중적 이미지와 측정된 현실 사이의 간격을 강조합니다. 아카이브 기록과 현대 카탈로그는 함께 채워졌지만 넓은, 통계적으로 밀집했지만 국소적으로 희박한 소행성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기 관측이 제한된 관점에서 형성된 가정을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발견은 더 두드러진 세계들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종종 침착하고 체계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카탈로그가 채워지고 소행성대의 광범위한 윤곽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심은 개별 구성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사의 다음 단계는 먼 빛의 점에서 근접 뷰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조각들에 직접 접근하고 그들의 표면을 상세히 기록한 최초의 우주선을 따라갈 것입니다. 2011년 7월 주 소행성대 깊숙한 곳에서 나사의 던 우주선은 베스타의 첫 번째 지속적인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베스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천체 중 하나입니다. 비디오 시퀀스는 광대한 분지, 능선, 흉터난 고지대가 있는 회전하는 불규칙한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던의 기기들은 중력, 구성, 표면 질감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베스타를 단순한 조각 이상으로 드러낸 3차원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분화된
원시 행성과 유사했습니다. 이 단계는 던, 니어 슈메이커, 갈릴러와 같은 임무가 어떻게 먼 빛의 점을 해상된 풍경으로 변환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만남의 데이터를 따릅니다. 크레이터 계수, 스펙트럼 지도, 고도 모델, 중력장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소행성대가 물체의 스펙트럼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잔해 더미에서 복잡한 역사를 가진 컴팩트하고 층이 있는 천체까지입니다. 조사자들에게 이러한 임무는 소행성대에 대한 이해를 균일한 잔해 지대에서 초기 행성 과정의 다양한 아카이브로 조용히 전환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나사의 갈릴러 우주선은 가스프라와 아이다의 플라이바이 동안 주대 소행성의 첫 번째 근접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은 심하게 분화구가 난 표면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다의 경우 소행성을 공전하는 작은 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적당한 크기의 천체도 위성과 복잡한 지질학적 특징을 호스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크레이터 밀도, 알베도 변화, 표면 형태학에 대해 분석되었습니다. 소행성이 긴 충돌 역사를 보존한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2000년에 니어 슈메이커 임무는 내부 태양계를 통한 순항 후 지구 근접 소행성 에로스 주위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는 바위밭, 홈, 레골리스로 덮인 경사면을 문서화했습니다. 임무가 계속됨에 따라 우주선은 상세한 중력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에로스를 느슨하게 결합되지 않은 조각들의 집합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가진 일관되고 길쭉한 천체로 확인했습니다. 임무의 표면으로의 최종 하강은 현장 기기 판도값을 제공했습니다. 에로스를 먼 물체에서 측정된 환경으로 변모시켰습니다. 2011년 베스타에서의 던에 도착, 그리고 2015년 세레스로의 이동은 주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던의 기기들은 베스타 표면 전체의 구성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현무암 지역과 더 깊은 층을 노출시킨 큰 충돌 분지를 포함했습니다. 중력 데이터는 분화된 내부를 시사했습니다. 세레스에서 더는 크레이터의 밝은 퇴적물, 미묘한 표면 흐름, 정수압 평형과 일치하는 둥근 형태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세레스가 과거 내부 활동과 가능하게는 소금기가 있는 지하 저장소를 호스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임무와 망원경의 병렬 관측이 추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지구로부터의 적외선 및 레이더 연구는 사이키와 같은 금속이 풍부한 물체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낮은 반사율과 원시적 구성을 가진 탄소질 천체도 드러냈습니다. 우주선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러한 발견은 소행성 유형의 분류를 확립했습니다. 각각은 특정 형성 구역 및 열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행성대는 다양한 정도의 가열, 분화, 변경을 경험한 천체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여러 우주기관과 연구기관에 걸친 조정된 노력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는 갈릴러와 던과 같은 임무를 관리했습니다. 궤적 설계, 우주선 운영, 데이터, 전송을 감독했습니다. 대학과 연구센터에 기반한 과학팀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각 새로운 발견을 문서화한 지도, 모델, 동료 검토 연구를 생산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소는 니어 슈메이커 임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항법,
기기 보정, 표면 촬영 시퀀스를 조정했습니다. 각 기동이 유용한 과학적 수익을 생성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의 임무 보고서와 기술 논문은 작은 천체를 안전하게 궤도에 올리고 착륙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기록을 형성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럽우주국, 국립천문대, 대학 기반 그룹이 지상 기반 지원을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보완적인 관측을 수행하고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우주선이 경로에 있거나 궤도에 있는 동안 천체 측량 데이터를 정제했습니다. 기관과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데이터 아카이브는 원시 및 처리된 측정이 재분석을 위해 액세스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세트로 새로운 질문을 다룰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기관 역할은 짧은 만남을 오래 지속되는 증거의 원천으로 전환했습니다. 분석적 관점에서 이 단계는 소행성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한 내부 구조와 역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임무 데이터는 일부 천체가 소형 행성에 접근하고 층이 있는 내부와 복잡한 지질학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천체는 느슨하게 유지된 잔해와 유사하고 충돌과 부드러운 재축적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단순히 잔해로 분류되었던 소행성대는 원시 조각과 부분적으로 진화된 세계 사이의 그라디언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자들에게 이러한 발견은 근접 관측이 어떻게 추상적인 범주를 특정하고 측정된 현실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때 단일 픽셀로 나타난 표면은 경사, 균열, 퇴적물이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이미지에서 충돌, 가열, 변경의 기록을 수십억 년에 걸쳐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측정이 종종 겉보기에 단순한 레이블 내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표면과 내부가 이제 특성화되면서 연구자들은 소행성대의 더 큰 규모의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중력, 공명, 미묘한 힘이 어떻게 이 집단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하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간격이 나타나는 곳,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곳, 물체가 태양계를 통해 이동하는 방법을 형성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소행성 궤도를 분석하는 천문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특정 거리에서 일관된 부재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커크우드 강역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공백은 소행성대의 연속적인 분포 내에서 누락된 띠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소행성 궤도 주기와 목성의 년 사이의 단순한 비율에 해당했습니다. 다음 세기 동안 추가 계산과 수치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강역이 장기적인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천문대, 행성역학, 계산 모델의 데이터가 어떻게 소행성대의 구조를 존재와 부재 모두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으로 명확히 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명의 식별, 궤도, 패밀리의 매핑, 소행성 경로를 천천히 변경하는 힘의 측정을 따릅니다. 각 단계는 소행성대의 현재 구성이 무작위 산란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드러냅니다.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패턴은 소행성대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그것의 점진적인 진화를 예측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소행성 카탈로그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확장됨에 따라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준장축을 다이어그램에 플롯했습니다. 궤도 거리의 시각적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플롯은 알려진 천체가 거의 또는
전혀 거주하지 않는 두드러진 강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천문학자 다니엘 커크우드는 이러한 간격이 소행성의 궤도 주기가 목성의 주기와 3대 1 또는 5대 2와 같은 단순한 비율을 형성하는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명에서의 반복적인 중력 섭동이 그러한 궤도를 천천히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제안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더 큰 데이터 세트와 향상된 컴퓨팅 파워로 행성 역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의 중력 영향을 포함하여 소행성 궤도의 수치적분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수백만 년 동안 가상의 천체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이심률과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특정 공명 지역의 물체가 장기적인 궤도 펌핑을 경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른 행성의 경로를 가로지르거나 소행성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시뮬레이션된 고갈은 관찰된 강역과 일치했습니다. 커크우드의 초기 통찰력에 대한 정량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강역을 넘어서 연구자들은 유사한 궤도 요소와 스펙트럼 특성을 공유하는 소행성 클러스터를 식별했습니다. 소행성 패밀리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그룹은 더 큰 모체의 파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밀리 구성원의 궤도 매개 변수 공간에서의 분산을 분석하고 그들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러한 파괴 사건의 나이를 추정했습니다. 이 작업은 소행성대를 충돌 에피소드의 기록으로 변환했습니다. 각각은 관련된 경로를 따르는 조각의 클러스터로 보존되었습니다. 미묘한 비중력 과정도 이러한 모델에 통합되었습니다. 흡수된 햇빛의 재방출에서 발생하는 열 힘인 야르콥스키 효과는 작은 소행성에 대해 천천히 표류하는 준장축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물체의 궤도 변화, 측정과 열 모델을 결합하여 효과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긴 시간 척도에 걸쳐 그러한 표류는 소행성을 중력 상호작용이 그들을 소행성대에서 제거하는 공명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메커니즘은 안정적인 구역에서 동적 경로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을 추적합니다. 간격, 공명, 패밀리의 매핑은 천문대, 연구기관, 계산센터에 걸친 조정된 작업에 의존했습니다. 국립천문대와 대학시설은 궤도를 정제하는 데 필요한 고정밀 천체 측량을 제공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반복 측정은 작은 섭동이 관측 노이즈와 구별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천체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그룹은 종종 대학과 국가연구기관에 기반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여 그들은 주요 행성에 영향해 수천 개의 가상, 소행성 궤도를 통합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과학 저널에 발표되고 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소행성대의 장기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공유 참조를 생성했습니다. 우주기관 및 소행성 센터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는 궤도 요소와 물리적 특성에 업데이트된 카탈로그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관찰된 분포와 모델 출력 사이의 교차 비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측 및 이론 그룹 간의 협력은 시뮬레이션이 실제 데이터에 의해 제약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관측은 강력한 동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석되었습니다. 분석적으로 이 단계는 소행성대를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작용하는 지속적인 힘에 의해 정의된 구조로 드러냅니다. 목성과의 공명은 불안정성의 채널로 작용합니다. 특정 지역을 점차 지웁니다. 충돌과 열표류는 이러한 구역에 들어가는 천체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충합니다.
소행성대는 정적인 고리가 아니라 느린 컨베이어로 나타납니다. 궤도 경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물질을 이동시킵니다. 많은 조사자들에게 이러한 발견은 겉보기에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데 긴 시간 척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냅샷에서 비어 보이는 강역은 분석해 지속적인 중력 영향의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적당한 클러스터로 나타나는 패밀리는 과거 파괴적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소행성대의 현재 배열이 행성 상호작용과 점진적인 재구성의 확장된 기록을 인코딩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소행성대의 내부 패턴이 매핑되고 그들을 형성하는 힘이 식별되면서 관심은 외부로 향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소행성대의 공명복도를 떠나는 물질이 어떻게 때때로 내부 태양계에 도달하는지를 따를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경로를 교차하고 충돌 위험, 운석 전달, 지역 간의 물질 교환에 기여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지구 근접 천체가 증가하는 수로 카탈로그화되기 시작하면서 궤도 분석은 그들 중 많은 것을 주 소행성대의 원천 지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공명과 열표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안정적인 궤도에서 지구 교차 궤적으로 조각을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성 너머의 조용한 잔해 고리와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때때로의 방문자 사이의 연결은 정량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소행성대 내에 모니터링된 과정이 어떻게 지구 근접 소행성과 운석의 생산으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합니다. 우리 행성에 접근하는 작은 천체를 추적하는 관측 프로그램, 운석 샘플을 분석하는 실험실 작업, 둘 다를 소행성대 내의 특정 지역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따릅니다. 이러한 발전은 소행성대가 정적인 아카이브일 뿐만 아니라 내부 태양계에 도달하는 물질의 느리고 지속적인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동안 리니어,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 나중에 펜스타스와 같은 전용 탐사가 지구 근처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하늘을 체계적으로 스캔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지구 근접 소행성을 탐지했습니다. 그들의 궤도와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의 궤도 요소의 분석은 주 소행성대의 특정 원천 지역, 특히 특정 공명 근처를 가리키는 매개 변수 공간에서의 클러스터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동적 연구는 야르콥스키 구동 표류와 공명 펌핑을 결합하여 소행성 패밀리의 조각이 어떻게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모델링했습니다. 알려진 패밀리에서 유래한 테스트 입자의 앙상블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탐사에 의해 관찰된 지구 근접 천체의 분포를 재현했습니다. 모델링된 집단과 관찰된 집단 사이의 일치는 많은 지구 근접 소행성이 최근 도착자이며 장수명 소행성대 저장소에서 동적으로 생산되었다는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운석 연구는 또 다른 보완적인 증거 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지구에서 수집된 운석의 화학적 동위, 원소적, 광물학적 분석은 다른 모체 역사에 해당하는 뚜렷한 클래스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서명을 소행성의 스펙트럼 관측과 비교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특정 운석 그룹을 소행성대의 특정, 소행성, 유형 및 패밀리와 연결했습니다. 이 작업은 실험실의 물리적 샘플을 먼 모체와 연결했습니다. 소행성대의 조각이 정기적으로 지구 표면에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달과 지구의 충돌 크레이터 기록은 이 연결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크레이터 나이와 크기의 통계 분석은
지구 근접 소행성 플럭스 모델과 결합하여 소행성대의 충돌 및 동적 사건에 의해 조절되는 충돌체의 장기적이고 대략 안정적인 공급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경우에 충돌률의 증가는 큰 소행성의 파괴 및 공명을 통한 조각의 후속 분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구 근접 천체 탐지 및 특성화는 천문대, 우주기관, 국가 프로그램에 조정된 노력에 의존합니다. 종종 나사와 같은 기관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탐사 프로젝트는 야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제출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직원은 망원경 운영, 이미지 처리, 예비 궤도 결정을 처리합니다. 새로 탐지된 물체가 추적되고 확인되도록 보장합니다. 우주화학 및 행성 물질을 전문으로 하는 실험실은 야외 캠페인 및 운석 사냥꾼에 의해 회수된 운석을 분석합니다. 유럽, 북미, 아시아 및 다른 곳의 기관들은 샘플이 카탈로그화되고 보존되고 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큐레이팅된 컬렉션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구성, 동위 원소, 미세 구조의 측정은 망원경 스펙트럼 및 동적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물리적 기록을 구축합니다. 국제천문연맹 및 지구 근접 천체에 대한 전용 작업 그룹을 포함한 국제조정기관은 데이터 교환 및 위험평가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우주기관은 후속 관측, 레이더 거리 측정, 일부 경우 지구 근접 소행성을 소행성대 유래 조각에 직접 연결하는 샘플 반환 임무를 지원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 역할은 초기 탐지에서 상세한 분석까지의 지속적인 체인을 만듭니다. 분석적 관점에서 조사의 이 단계는 먼잔의 고리가 어떻게 내부 태양계와 조용히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행성대는 잘 이해된 동적 경로를 통해 조각을 공급합니다. 그 조각들은 때때로 지구의 궤도와 교차합니다. 망원경 탐사, 동적 모델링, 실험실 분석의 결합된 사용은 이 연결의 다층적인 확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태양계 내의 물질 교환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한때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방해받지 않고 궤도를 도는 암석은 긴 강역에 걸쳐 안쪽으로 끌려가 직접 샘플링 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겉보기에 먼 구조가 어떻게 더 넓은 시스템에 참여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충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물질을 전달하고 지구 및 다른 지구 행성에 지속적인 지질학적 기록에 기여합니다. 소행성대의 아카이브이자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확립되면서 조사는 그것의 기원으로 전환됩니다. 최종 에피소드는 이러한 관측에 의해 알려진 태양계 형성 모델이 소행성대가 왜 완전한 크기의 행성이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현재 상태가 초기 행성 조립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조사할 것입니다. 21세기 초 운석과 소행성의 구성 연구와 결합된 행성계 형성의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은 일관된 그림에 수렴했습니다. 주 소행성대는 행성 성장이 완료되기보다는 중단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소행성대는 행성을 생성한 동일한 원시 행성 원반의 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력 영향과 물질 재분배는 단일 큰 행성이 형성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관측, 임무 데이터, 동적 모델링의 스레드를 함께 모아 소행성대의 기원과 장기 진화를 조사합니다. 질량, 구성, 궤도 구조의 현재 분포가 어떻게
초기 부착, 산란, 고갈 과정을 반영하는지를 고려합니다. 내러티브는 소행성대를 일종의 보존된 경계 구역으로 취급합니다. 성장과 붕괴 사이의 경쟁이 살아남은 천체의 특성에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고 정지하고 지속적인 구성으로 정착하는지에 대한 중심적인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개발된 행성 형성 모델은 젊은 태양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의 원반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모델에서 작은 입자는 충돌하고 달라붙어 부착을 통해 성장하는 미행성을 형성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지역에 적용될 때 초기 시뮬레이션은 외부 교란이 없으면 행성 크기의 천체가 형성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목성의 중력 존재가 포함되면 결과가 변합니다. 가스 거인의 영향은 근처 미행성의 속도를 휘저어 놓습니다. 충돌 속도를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부착을 방지합니다. 추가 수치 연구는 거대 행성의 이동, 특히 태양계의 초기 진화 동안 소행성대 안팎의 물질을 어떻게 재분배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는 원래 소행성대가 훨씬 더 많은 질량을 포함했지만 거대 행성이 이동하고 공명이 지역을 쓸어가면서 나중에 고갈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천체를 방출하거나 태양이나 다른 행성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원래 질량의 작은 부분을 남겼습니다. 살아남은 소행성은 한때 더 혼잡하고 활발하게 진화하는 구역의 잔여물을 나타냅니다. 구성 증거는 혼합과 붕괴의 역사를 지지합니다. 운석 연구와 소행성 스펙트럼은 소행성대 내에서 원시적이고 탄소가 풍부한 천체와 더 처리되고 분화된 조각을 모두 드러냅니다. 이 다양성은 원시 행성 원반의 다른 방형 구역의 물질, 내부 및 외부 지역을 포함하여 소행성대에 도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큰 충돌, 파괴 사건, 초기 산란 과정은 이 혼합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행성대를 다양한 열 및 구성 역사를 가진 물체의 컬렉션으로 남겼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충돌, 공명, 열 힘에 결합된 효과는 그것의 근본적인 특성을 지우지 않고 소행성대를 계속 수정했습니다. 질량은 낮게 유지되고 분포는 중력 영향에 의해 구조화되며 천체의 내부 다양성은 지속됩니다. 관측에 의해 제약된 현대 시뮬레이션은 소행성대가 대규모 변화가 느리지만 국소적 진화가 산발적인 충돌과 점진적인 궤도 표류를 통해 계속되는 준정상 상태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소행성대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 과학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행성 형성 이론가들은 부착과 동적 진화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국가 컴퓨팅 센터와 기관 클러스터에 의해 제공된 계산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시뮬레이션은 관측 제약을 통합했고 새로운 데이터가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제되었습니다. 운석 실험실과 관측 천문학 그룹은 그러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동위 원소 연대 측정, 미네랄 분석, 미세 구조 이미징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은 다른 운석 클래스의 가열, 분화, 냉각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전문대와 탐사 프로그램은 해당 소행성 집단에 대한 구성 및 동적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이론과 관측이 반복적으로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우주기관은 임무, 기기, 데이터, 아카이브를 자금 지원함으로써 이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던과 같은 임무는 큰 소행성대 전체에 직접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지구 근접 소행성에 대한 다른 임무는 특정 천체 클래스에 대한 근거 진실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아카이브 센터는 임무 데이터가 액세스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분석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모델이 테스트되고 재테스트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분석적으로 이러한 수렴하는 증거 라인에서 나타나는 최종 그림은 경쟁하는 과정 사이에 갇힌 지역의 그림입니다. 소행성대는 물질이 행성 형성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풍부했지만 지속적인 붕괴를 경험하기에 충분히 거대한 가스 거인에 가까운 구역을 차지합니다. 낮은 총 질량과 높은 내부 다양성을 가진 현재 상태는 시스템의 초기 역사 동안 작동한 성장과 제거 사이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에게 소행성대는 진단이자 상기로 기능합니다. 그것은 진단입니다. 그것의 특성이 행성 이동, 원반 진화, 충돌 분쇄의 모델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기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지역이 동일한 종착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행성이 되고 다른 것들은 조각에 확산된 띠로 남습니다. 각각은 그들을 형성한 과정의 기록을 운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행성대의 조용한 궤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추론할 수 있는 조건의 긴 기억을 구현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주 소행성대의 집중적인 조사를 끝내지만 여기에서 개발된 관측 및 분석 방법은 태양계 및 그 너머의 다른 잔해 집단으로 확장됩니다. 미래 연구는 카이퍼 벨트 천체, 외행성 잔해 원반, 다른 별 주위의 작은 천체 집단에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조립되고 재조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지에 대한 동일한 침착하고 증거 기반 검색을 계속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세레스의 움직임을 기록한 이후 이 조용한 고리의 관측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각 세대는 더 민감한 기기와 더 빠른 컴퓨터를 가져왔습니다. 각 세대는 새로운 궤도를 추가하고 새로운 표면을 해결하고 새로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축적되었습니다. 오래된 로그가 새로운 측정 옆에 놓였습니다. 두 기록은 일치했습니다. 예측과 관측은 수렴했습니다. 우주선이 소행성대를 통과할 때 그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넓은 공간을 따라 안내됩니다. 때때로 계획된 궤적이 목표를 향해 우주선을 안내합니다. 베스타와 같은 큰 천체 또는 에로스와 같은 더 작은 암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통과는 조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큰 소행성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더 작은 천체는 더 가깝지만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밀도는 낮습니다. 부피는 거대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제 측정에 의해 지원됩니다. 카탈로그는 거의 100만 개의 궤도를 나열합니다. 각각은 수십 년에 걸친 후속 조치로 정제되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매핑되었습니다. 공명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량 분포가 계산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조밀하지만 명확합니다. 소행성대는 밀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신 넓게 퍼졌습니다. 이것이 관찰이 드러낸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물체, 그러나 각각은 다음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암석 조각은 태양을 도는 자신의 경로를 따릅니다. 각각은 천천히 회전하고 햇빛을 흡수하고 우주로 열을 재방출합니다. 각각은 다른 것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당겨집니다. 각각은 목성의 더 큰 영향에 의해 지속적으로 섭동됩니다. 일부 암석은 금속이 풍부합니다. 다른 것들은 탄소로 어둡습니다. 일부는 물을 운반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광물에 잠겨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건조하고 바위가 많습니다. 일부는 거의 구형입니다. 중력이 그들을 둥글게 당겼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것들은 불규칙합니다. 충돌로 파괴되고 재조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양성은 광범위합니다. 각 천체는 자신의 역사를 운반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역사들을 재구성할 때 그들은 초기 태양계의 그림을 조립합니다. 소행성대는 그 시스템의 증인입니다. 그것은 형성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중력 영향이 부착을 멈춘 곳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남아 있었지만 통합되지 않은 곳을 표시합니다. 모델은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그들은 가상 미행성을 추적합니다. 그들은 충돌을 계산합니다. 그들은 궤도 진화를 따릅니다. 그들은 변수를 조정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관측과 비교합니다. 일치가 찾아집니다. 모델은 업데이트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합의가 나타납니다. 합의는 이것입니다. 소행성대는 단일 행성이 형성되기를 기대했던 곳의 잔재입니다. 물질은 있었습니다. 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성의 존재가 개입했습니다. 그것의 중력은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충돌은 너무 격렬해졌습니다. 미행성은 결합하는 대신 파쇄되었습니다. 부착이 정지되었습니다. 성장이 중단되었습니다. 소행성대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행성대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천체가 파괴되었습니다. 파편이 퍼졌습니다. 일부 조각은 공명으로 표류했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소행성대를 떠났습니다. 일부는 태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행성에 충돌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방출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더 작고 더 안정적인 집단입니다. 수백만 개의 물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질량은 작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잘 행동합니다. 그들의 분포는 구조화됩니다. 간격은 공명을 표시합니다. 클러스터는 충돌을 표시합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이 패턴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보존합니다. 그들은 현재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미래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들은 아카이브이자 실험실입니다. 그들은 완성된 것이자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적이고 동적입니다. 운석이 지구에 도착할 때 그들은 소행성대의 샘플을 가져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을 수집합니다. 실험실은 그들을 분석합니다. 기기는 그들의 구성을 측정합니다. 동위원소는 연대를 드러냅니다. 광물은 온도를 기록합니다. 질감은 과정을 암시합니다. 각 운석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렴합니다. 그들은 일관된 역사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초기 태양계가 다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소행성대가 혼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부 천체가 가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들은 차가웠습니다. 일부는 용융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용융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분화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원시적입니다. 이 다양성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대됩니다. 그것은 예측됩니다.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것은 소행성대의 위치와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방해받은 형성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긴 노출의 결과입니다. 우주선이 소행성을 방문할 때 그들은 이 다양성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표면을 이미지화합니다. 그들은 크레이터를 계산합니다. 그들은 스펙트럼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중력을 측정합니다. 그들은 형태를 매핑합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는 처리됩니다. 이미지는 발표됩니다. 발견은 공유됩니다. 각 임무는 새로운 것을 추가합니다. 각 방문은 정제합니다. 각 측정은 명확히 합니다. 집합적인 노력은 전진합니다. 이해가 깊어집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그림은 이것입니다. 소행성대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보냅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합니다. 그것은 역학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시간 척도에 반응합니다. 일부 시간 척도는 짧습니다. 충돌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회전은 시간 단위로 발생합니다. 궤도는 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직접 관찰됩니다. 그들은 측정됩니다. 그들은 기록됩니다. 다른 시간 척도는 깁니다. 야르콥스키 표류는 100만 년이 걸립니다. 궤도 진화는 100만 년이 걸립니다. 가족 분사는 100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들은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론됩니다. 그들은 모델링됩니다. 그들은 확인됩니다. 모든 시간 척도는 중요합니다. 각각은 행동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각각은 과정의 단계를 드러냅니다. 각각은 시스템의 요소를 드러냅니다. 함께 그들은 완전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소행성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행성대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심한 관측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인내심 있는 측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세심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풍부합니다. 그들의 데이터는 포괄적입니다. 그들의 이해는 깊습니다. 이 이해는 계속 성장합니다. 새로운 탐사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기가 배치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소행성이 발견됩니다. 더 많은 궤도가 정제됩니다. 더 많은 표면이 이미지화됩니다. 더 많은 샘플이 분석됩니다. 각 단계는 더 많은 질문을 드러냅니다. 소행성 표면은 어떻게 풍화됩니까? 내부는 어떻게 구조화됩니까? 궤도는 얼마나 빨리 진화합니까? 충돌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패밀리는 얼마나 오래됩니까? 구성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일부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사 중입니다. 모두는 접근 가능합니다. 그들은 관측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주어집니다. 프로그램이 계속됩니다. 임무가 계획됩니다. 탐사가 운영됩니다.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식이 축적됩니다. 지식은 이런 방식으로 축적됩니다.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협력적으로. 각 기여는 작습니다. 하지만 합계는 큽니다. 각 측정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집합은 포괄적입니다. 각 발견은 국소적입니다. 하지만 전체는 글로벌합니다. 이 전체는 소행성대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상세합니다. 그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관측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석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작업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작업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스캔합니다. 그들은 궤도를 계산합니다. 그들은 인물을 조작합니다. 그들은 샘플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모델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꾸준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작업 없이 소행성대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작업으로 그것은 이해됩니다. 그것은 문서화됩니다. 그것은 설명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려진 구조입니다. 그것은 측정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지도화된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이제 매우 상세합니다. 그것은 100만 개의 점을 포함합니다. 각 점은 소행성입니다. 각 소행성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이름은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궤도는 계산됩니다. 각 계산은 검증됩니다. 각 검증은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공개됩니다. 그것은 액세스 가능합니다. 그것은 검색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방성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전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탐지가 매일 보고됩니다. 새로운 궤도가 매주 계산됩니다. 새로운 분석이 매달 발표됩니다. 새로운 임무가 매년 시작됩니다.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과정은 계속됩니다. 이해는 깊어집니다. 이 깊어지는 이해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노력입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더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더 측정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더 발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행성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교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폭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부드러운 상기를 제공합니다. 관측의 가치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내심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교훈은 넓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소행성대에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양계에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에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그들은 모든 장기 연구에 적용됩니다. 그들은 모든 과학적 노력에 적용됩니다. 소행성대는 예제입니다. 그것은 사례 연구입니다. 그것은 모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과학적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실제 작업에서 집단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지식을 보여줍니다. 이 지식은 이제 상당합니다. 그것은 로그를 채웁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채웁니다. 그것은 저널을 채웁니다. 그것은 책을 채웁니다. 그것은 교과 과정을 채웁니다. 그것은 박물관을 채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채웁니다. 우리의 이해는 이제 명확합니다. 소행성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의 구조는 매핑됩니다. 그것의 구성은 특성화됩니다. 그것의 역학은 모델링됩니다. 그것의 역사는 재구성됩니다. 그것의 미래는 예측됩니다. 이 예측은 확실합니다. 소행성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충돌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공명은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표류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물질은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일부 물질은 안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 태양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성을 만날 것입니다. 일부는 통과할 것입니다. 일부는 충돌할 것입니다. 일부는 운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물질은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 태양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 행성에 의해 산란될 것입니다. 일부는 돌아올 것입니다. 일부는 방출될 것입니다. 일부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행성대에 머물 것입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진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관찰될 것입니다. 이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탐사는 계속 스캔할 것입니다. 망원경은 계속 이미지화할 것입니다. 우주선은 계속 방문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분석할 것입니다. 그들의 작업은 필수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가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유용합니다. 그것은 넓게 교육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것은 다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이해는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넓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깊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연결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연결합니다. 그것은 더 넓은 우주에 연결합니다. 소행성대는 그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위 내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이 과정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그것은 적응합니다. 새로운 질문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방법이 개발됩니다. 새로운 도구가 생성됩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소행성대는 이 사이클의 증인입니다. 그것은 참여자입니다. 그것은 대상입니다. 그것은 주제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더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것은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작은 점들은 여전히 별들에 대해 이동합니다. 그들은 1801년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표류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록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추적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구됩니다. 차이는 지금 우리가 그들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이 지식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수세기의 관측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작업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인내심과 헌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방법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게 제공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으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소행성대는 조용히 회전합니다. 그것의 100만 개의 조각은 천천히 궤도를 돕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측정의 이야기입니다.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 체계적인 작업에서 우리는 무언가 심오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그것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 중 하나는 소행성대 자체입니다. 행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그것은 무언가 똑같이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카이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이 되었습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행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물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를 봅니다. 우리는 궤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중력이 어떻게 조각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충돌이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계속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우리는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봅니다. 우리는 진화가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를 봅니다. 우리는 소행성대가 어떻게 남을 것인지를 봅니다. 그것은 다르지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변화했지만 지속됩니다. 이 비전은 편안합니다. 그것은 안심시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패턴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행성대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작동하는 예입니다. 그것은 그 증거를 조용히 제공합니다. 그것은 드라마 없이 제공합니다.
그것은 과장 없이 제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속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말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르칩니다. 그것은 충분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측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200년 이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 보고, 측정할 것입니다. 소행성대는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화성과 목성 사이, 태양의 따뜻함과 외부 어둠 사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끝없이.